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분쟁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층간소음으로 민사, 형사 사건화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층간 소음으로 이렇게 뭐 고소 고발하고 서로 네. 이렇게 뭐 형사 사건화 돼가지고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네. 또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네. 받을 수 있기는 하냐. 손해를. 그렇죠. 손해배상을.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진다면 네. 지금 서로 층간소음 분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 네? 실익이 별로 없다. 그거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될 정도인 수인 한도를 초과해서 소음이 났다. 네. 그런 것 같으면 배상해줘라 하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판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인정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대부분 다 소음 피해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고소 고발이 되가 이제 폭행 협박이 되고 상해가 되고 네.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네. 그거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인 거예요. 판례가 인정한 게 거의 대부분 다. 서울중앙지법의 사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네. 그 자녀 두 명이 뭐 그 부모하고 자녀 두 명이 뭐 하여튼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뭐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이런 거로 참기 어려운 소음이 발생했다 해서 450만 원 손해배상하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소음 진동 기술사가 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한번 소음을 측정해 봤어요. 네네. 근데 그 피해자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네. 주간의 최고 소음도인 55데시벨 네네. 그거를 넘어서는 그걸 초과하는 소음이 네. 오후 8시 29분쯤 딱 한 번 발생했어.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보다 낮은 소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법원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딱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네. 또 측정한 소음이 반드시 윗집에서 났다는 증거도 없다. 네. 또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그리고 또 윗집에서 네.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네. 식탁 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네. 끼우고. 하는 이런 정도 노력을 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예로? 또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네. 또 기각시킨 판례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운수업을 해가지고 낮에 잠자야 되는 위층에 네. 밤새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위층에서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네. 쿵쿵 뛰는 소리, 가재도구 뭐 부서지는 소리, 물건 이동하는 소리 이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큰아들은 소음 네. 때문에 공부 제대로 못해가 학교 근처에 자취하고 있고 네. 둘째 아들은 아예 군대 가버렸다. 심각하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2천만 원 내놓으라고 청구했습니다.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네. 일부 피해 인정했어요. 해서 네네. 소음 피해 위자료 2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2심에서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네. 딸이 불이라 했는데 딸 하나뿐이고 네. 또 그 소음 이거 측정을 해보니까 5kg 쇠뭉치를 네. 1m 높이에서 5kg 쇠뭉치를 네. 떨어뜨렸다. 네네. 그 소음이라면 이 아랫집 사람 말고도 이웃 주민들도 다 함께 듣고 항의했어야 될 건데 네네. 그 불평한 사람이 없대. 이웃에 딴 사람. 예. 그래 약간의 소음이 들리긴 했지만은 그 소음은 또 윗집에서 낸 소음이라는 또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다. 네. 이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네. 200만 원 인정한 것도 안 줘도 된다 하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사건은 네네. 대법원에서도 아파트 구조상 네.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 자체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생긴 거고 입주민이 또 위층 사람이 거실에 매트도 깔고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는 등 이런 소음 방지한 노력도 했기 때문에 네. 이때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네요. 대법원에서 조차도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대구지법 판례를 하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지법에서도 네.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 A 씨 어떤 모녀가 네. 이제 2층에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네. 1층에 B 씨가 네. B 씨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근데 이 1층에 사는 오히려 이 위층이 아니고 네. 아래층에 사는 B 씨가 소음을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2층에 사는 입장에서 네. 아래층에 사는 B 씨 가족이 고의 과실로 층간 소음을 낸다. 내가 자기 피해를 입다 해서 소송을 냈는데 네. 아래층에 사는 B 씨는 A 씨 모녀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하고 하는 바람에 자기 아내가 정신적 충격받았다고 병원비 1,600만 원 달라고 또 반소를 제기했어요. 아, 네. 어떤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또 그 소송에서 같은 사건으로 반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반소. 그래서 서로가 소송이 붙은 거예요. 네네. 지금 네. 상방이. 네. 근데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그 1층에서 낸 그 소음은 수인 한도 아까 기준을 했죠. 네네. 수인 한도 넘는 기준이 아니다. 소음이 발생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 네. 고 해서 그 A 씨 청구도 기각하고 네. B 씨 아내가 아까 정신 충격 받았대 자꾸 신고하고 막 네. 귀찮게 해서 네네. 그 A 씨 모녀의 행위 때문에 또 그에게 치료비를 또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해서 상방 청구를 모두 기각해버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판결 이유를 보면 네. 소음이 발생했지만은 기준을 넘지 않았고 또 뭐 생활 소음 때문에 뭐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로 그 정도 가지고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할 수 없다. 네. 또 이 건물 아파트 자체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는 그런 노후화된 네, 아. 건물이라서 네. 이건 소음이 아래층에서 난 소음이 위층으로 또 전달될 올라갈 수도 수도 있는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수인 한도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 하는 이유로 기각시켰습니다. 혹시 기각된 사례 말고 뭐 이렇게 배상하라 이러한 또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보면 네. 위층 세대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네. 아닙니다. 이 판례를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네네. 층간 소음 있다고 해서 위층에 가서 막 항의를 했잖아요. 네. 항의를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한 것 때문에 네. 예? 오히려 거꾸로 아래층 아. 거주자가 위층 세대에 손해배상하라 아. 이런 판례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거꾸로. 예, 적당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층간 소음 문제가 네. 핵심이 아니라 서로 간에 다툰 것 때문에 다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손해가 네. 되다 보니까 네. 위층 세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래층 세대 소유자가 위층 세대 소유자한테 배상 책임지라는 판례들이 많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대구지법 뭐 2019년도 이 판례를 보면 네. 뭐 가족 4명인데 100만 원씩 4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네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하면서 위층으로 찾아가 아래층 소유자가 네네. 욕설을 하고 위층에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고 또 뭐 직장에 민원 제기하고 네. 또 위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거 다 알아 라고 어머나. 말해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까지 줬답니다. 애들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 소음을 핑계로 위층 세대에게 네. 너무 정신적 고통을 많이 줬다. 수인 한도를 넘는 네. 참기 힘든 고통을 줬다 해서 네. 위층 그 가족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400만 원 배상해라. 아.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게 있고 네. 또 하나 청주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네. 이것도 층간 소음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네. 서로 간에 또 층간 소음 때문에 폭력 상해까지 생겨가지고 네. 그거로 인한 손해배상하라는 건데 네. 여기도 아래층 세대에서 층간 소음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층 찾아가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 서로 머리채 붙들고 아마나. 몸싸움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서로 얼굴, 목 등을 수에 핥히고 이거는 좀 여성들끼리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아마, 머리채를 네. 붙잡고 이렇게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다발성 찰과상, 피하 출혈,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층 사람도 네. 머리채 자꾸 흔들면서 결국은 아래층 사람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와 견부의 염좌, 좌상, 우측 수부 찰과상, 피하 출혈 등 상해. 아, 이것도 의학적 용어도 어렵죠.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네. 상해를 당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네. 이 상방 폭행에 네. 상방 상해. 네. 아우. 그러니까 판사도 네. 이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네.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가해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네, 서로에게 네네. 이것도 반소를 제기했거든. 서로가 배상하는.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 판례는 완전히 이거 보복성입니다. 보복성. 아, 네. 보복성으로 소음을 낸 케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년 이 판례를 먼저 보면 네. 막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아래층에서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네.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괴롭히니까 위층 세대에서 이제 맛 좀 봐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아예 저녁 시간에 네. 일부러? 저주파 스피커, 네네. 저주파 스피커로 웅 하는 소리, 이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네. 수초간 지속되는 이런 식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음으로 그러니까 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웅 소리 네. 이거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로 아래층에 사는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이 이 소리로 수면 장애, 과잉 불안 장애, 만성 위염 등 고통을 겪었답니다. 네. 그래서 소음 진동 기술사 불러가지고 네.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를 넘었다. 그래서 이때 법원은 네. 좀 이거는 너무 의도적으로 보복성이다. 이래서 보통 뭐 인정해도 거의 인정 안 했잖아요. 네네. 인정해도 뭐 1, 200, 2, 300인데 네네. 500만 원이나 손해배상하다. 근데 이분도 정말 잘못했다. 일부러 웅 하는 기계음 소리 같은 소리를 저주파 스피커? 네. 그러니까 성질을 좀 죽였으면 되는데 네. 아래층에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보복성이죠.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죄질이 좀 나쁜데. 죄질이 좋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네. 경우에도. 네, 맞아요. 또 네. 인천지방법원 판례 하나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래층 세대입니다. 네. 아래층 세대가 보복을 한 겁니다. 네. 보통 그래 뭐 이제 피해 배상 인정해도 뭐 100이나 500만 원 이내에서 인정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네. 법원에서 네. 이 사람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사까지 가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사 가서 또 월세까지 내야 되는 월세까지 포함해가 네. 한 3천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 났어요. 굉장히 이거는 많이. 이런 판례가 거의 있을 수 없는데 3천만 원까지 배상해라 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하도 네. 위층에서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네. 이사까지 갔어요? 민원이 네네. 제기되고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이 아래층에 사는 네. 해결은 안 해주니까 이 아래층 사는 부부가 네. 공사장 네. 무슨 소리를 이게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데 공사장 소리, 공사장에 공사하는 소리, 네. 항공기 소리 이런 소리를 낸 겁니다. 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녹음해가지고 크게 틀었겠죠. 소리 기술자들만 모였나?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복하는 방법도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 저도 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윗집 세대 입장에서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다가 결국은 네. 4년 만에 이사를 다른 갔답니다. 곳으로 이사를 딴 데로. 갔구나. 네네.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판사는 네. 이거는 이제 A 씨 아래 위층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침해당했다.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네. 그래서 그 B 씨 부부는 그 위자료 네. 위자료로 1,000만 원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네.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인 1,960만 원
1년치 월세. 이자료에다가 1년치 어. 월세까지 해가지고 3천만 원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 굉장히 많은 배상. 당신 때문에 이사 어쩔 수 없이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한 1년치는 배상해라. 이제 음. 이렇게 본 겁니다.